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 대박입니다. 6.6% 상승. 일단 보유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리고 어저께 제가 영상에다가 남겨놨었죠. 그리고 실제 제 매매한 내용들 다 보여드렸는데 어저께 제가 물량의 50% 정도를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다시 분봉이 돌리는 부분을 확인하고 다시 매수 구간을 잡았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결국 개인들만 털렸다 이런 얘기들 계속해서 도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선반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가격 확인하고 무조건 매수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단 말이죠. 그리고 어저께도 제가 올려드렸었던 영상을 보면 분명하게 짚어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뭡니까? 우리가 4만 원까지 보고 3만 5천 원에 매도를 하든 5만 원 보고 4만 5천 원에 매도를 하든 우리는 안정적인 수익을 꾸준하게 내는 것이 목표다. 근데 꾸준하게 내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군들이 움직이는지 그걸 봐야 된다. 그쵸? 모든 부분은 예상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확인하고 매매 구간을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러면 확인하는 과정에서 메이저들이 언제 다시 들어오나 아니면 메이저들이 어느 정도 즉 세력들이 언제 매집 구간을 만들어 가나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고가 돌파하면서 거래 대금이 여기 정도가 한 1조 원 정도의 라인이거든요. 매일 1조 이상의 매수가 잡히거나 그리고 1조에 가깝게 매수가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제 여기 내일은 44,000원 고가를 넘는지 안 넘는지를 다시 체크를 하고 물량을 또 줄일지 말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자꾸 제가 그 댓글을 보거나 이러면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오거든요. 그거 아니라는 소리예요. 주식은 무조건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저께 제가 4만 거의 한 100원, 200원 그 정도의 매도가 됐어요. 제 물량도 적지 않았는데 매도를 하니까 거래가 원체 많으니까 그냥 한옥가에 그냥 다 털려요. 근데 그때 가격대가 4만 100원 정도 아마 됐었던 것 같아요.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건데 오늘 매수했었던 건 4만 1,500원 정도입니다. 제가 어저께 안전을 택하면서 그쵸 상승했을 때 나한테 다가올 만한 리스크 50% 물량을 줄였거든요. 사실 오늘 더 안 사도 돼요. 충분한 물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60%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안 사도 되는데 시장에서 주도주가 어느 정도까지 시세가 나오는지 오늘 또 한 번 보여줬다. 제가 얘기한 그대로 나온 거다.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보세요. 주식시장은 선반영된다 그랬죠. 그리고 선반영된다는 건 앞으로 주도주가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종목군에서 탄생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보여주는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상승한 이유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이 거의 한 코스피는 2% 가깝게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올랐는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때문이라고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왔었던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미국 시장의 움직임 때문에 나왔다고요. 그러면 여기 1월과 2월 달 그리고 4월과 5월 달 제가 매수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이때 어떤 부분이 발생한 겁니까? 체코 원전 때문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 대한 움직임 때문에 결과적으로 간 거잖아요. 그리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원전 르네상스 2050년까지 4배 늘리겠다. 대안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한 가지 더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한국에서 이야기할 때는 원전이 친환경 플러스 그리고 가격이 싸다. 단가가 싸다. 요 부분이 장점으로 꼽잖아요. 근데 미국은 원전이 더 싼 게 아닙니다. 더 싼 게 아니에요. 여기서 정말 허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보세요. 미국은 원전이 가장 싸지 않습니다. 가스. 한국은 가스를 사와서 쓰잖아요. 근데 미국은 가스를 사와서 쓰지 않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천연가스로 불을 때워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이 가장 싸다. 근데 앞으로 늘어나는 AI 용량 그쵸? 여기서 소모하는 전기에 대한 사용량 요 내용 때문에 원전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쵸? 단가로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은 원전이 더 비싸요.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자면 미국에서는요. 이 단계를 넘어가는데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미국은요. 원전이 비싼 이유가
뭐 우라늄에 대한 부분 요런 내용도 이제 원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라늄에 대한 단가 자체가 이건 광물이니까 단가 자체가 높아질 거예요. 수요 자체가 늘어나니까. 그러면 요것보다 더 중요한 게 미국에서는 건설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단가가 싼 이유가 어차피 우라늄을 사와서 쓰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발생하느냐? 우라늄에 대한 단가는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겠죠. 근데 한국은 원전이 싼 이유가 건설 비용이 적게 듭니다. 무슨 얘기냐? 두산 에너빌리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쪽에서 건설하는 것, 원전이 뭐 하루아침에 뭐 건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뭐 7년, 8년, 10년씩 걸리니까 원전이 건설되는 비용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세계에서 유일한 기업이 두산 에너빌리티다. 이런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미국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 그리고 앞으로 원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주가의 움직임, 즉 선반영하는 시세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SMR의 주가예요. SMR의 주가.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다. SMR의 주가. 자, 내용 보세요. 시간에서 3%또 올랐어요. 그렇죠? 최근에 올라간 폭을 보세요. 15달러에서 30달러를 또 넘겼어요. 또 100%가 올랐다. 한 달 동안. 이때 동일하게 올라갔었던 게 어디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완벽하게 추세 구간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맞춰서 어저께는 분명히 충분한 매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뒤이어서 보니까 뭐 외국인들은 안 팔았는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이게 아니라 어저께는 그냥 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댓글에도 보니까 팔았다고 하는 분 제가 딱 한 분 봤거든요. 그분이 매매를 잘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오늘 돌려 세웠을 때 매수 구간을 다시 잡을 수 있느냐.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래야 우리가 추세를 타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데 목표가 12만 원이다. 나 그때까지 안 팔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전 12만 원 이상 간다고 생각해요. 저 한 3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시작점 대비해서 대략 한 20배 정도 올라가는 게 장기 주도주의 특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제가 주봉으로 돌려서 보여드리면 22년도에 뭐가 있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유럽 쪽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한국의 무기를, 그렇죠? 방산 쪽은 수출이 사실상 한국에선 막혀 있었죠. 그리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진출하기 시작해서 장비가 깔리기 시작하면 통신 체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장기 공급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죠. 거기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한국의 국방부하고만 거래를 했을 때는 거의 성장이 없죠. 2020년도 그 전을 한번 보시죠. 월봉. 그쵸? 18년, 19년, 20년 별거 없잖아요. 근데 딱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신고가 만들고 나서 폭발적으로 상승세. 어느 정도부터 간 겁니까? 대략 4에서 5만 원 정도. 지금 얼마? 89만 원. 유상증자가 다들 악재로만 알고 계실 텐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요 날입니다. 3월 21일 날 역대급 한국 거래소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유상증자가 악재인 이유는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유상증자를 함으로 인해서 무언가 뭐 사측의 뭐 부채를 탕감한다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성장에 대한 투자를 하겠다. 생산이니까 공장을 넓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생긴 거예요. 왜? 납기를 맞춰주기 위해서.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앞으로 수요가 더 늘어나는구나. 시장은 그런 부분들을 선반영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유상증자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60만 원부터 90만 원까지 올랐다. 끝이에요. 더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죠? 그쵸? 유상증자는 성장하기 위한 지렛대로 사용하는 게 성장주들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기서 유상증자를 대규모로 딱 했는데 여기서 부채 상환할 거예요. 이랬어 봐. 폭락하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한국 분위기를 보면 아무리 정치적인 혼란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뭐 한화급의 기업이 주주들 뒤통수를 치는 그런 유상증자를 통과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도 지금 성장 가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시장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인정하고 있다. 이거 말고는 지금 시세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단순히 뭐 SMR, 뭐 체코 원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겁니다.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거
제가 애초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입니다. 올라가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즉 세력들이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확인이 필요하다. 그게 신고가 구간이다. 전 정확하게 신고가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요. 내가 여기서 샀습니다. 여기서 샀어요. 근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네. 이거는 운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점을 보지 않고서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점을 보지 않고서는 무조건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한 단계 더 생각을 해보면 원전을 가동을 하게 되면 연료봉이 나오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지금 우라늄에 대한 부분이, 원전의 최대 장점은 가격도 가격이지만 한국에서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지금 원전으로 생산하는 에너지가 더 비싸거든요. 근데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전기는 필요할 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필요한 게 24시간이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원전을 가동할 수밖에 없다. LNG보다 더 비싸더라도 미국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것보다 단가가 더 비싸졌을 때, 즉 우라늄 광석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면서 이것보다 가격이 더 비싸졌을 때 어떤 부분이 발생하겠습니까? 지금 원자로를 가동해서 나오는 연료봉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세계에서 6개 국가만 재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 재처리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겠죠. 물론 그 이후에 있을 뭐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으나 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나옵니다. 그리고 연료봉의 사이즈가 10분의 1 이하로 줄어요. 이쪽으로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주의 깊게 알고 있는 내용인데, 자, 히로시마 원폭, 나가사키 원폭, 그렇죠? 이게 원폭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맞은 국가잖아요. 일본. 그렇죠? 히로시마 먼저 떨어졌을 거예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게 우라늄 64kg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가사키에 떨어진 건 플루토늄 6.4kg가 들어갔습니다. 10분의 1로 줄여서 넣은 거. 이거는 미국에서 테스트를 해봤다고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렇죠? 여기서 더 이야기하면 너무 내용이 길어지니까 무슨 얘기냐면, 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연료봉의 사이즈가 10분의 1로 줄어들고 여기서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걸로 우라늄에 대한 뭐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뭐 비용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혹시라도 원전 시대가 안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도 지금은 하고 있다. 근데 오늘 이렇게 강하게 반등이 나온 이유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들으세요.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때문에. 자, 엔비디아 관세 충격에도 선방, 시간외에서 4%대 급등. 그렇죠? 그러면서 AI 관련된 내용이 또 불거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에서 강세를 보인 건 기존의 주도주예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제가 계속 같이 말씀드렸었던 한국조선해양 플러스 조선주들. 그쵸? 아니, 미국 시장이 올랐고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선물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는데 AI 관련된 반도체 쪽이 아니라 어디가 올랐어요? 두산, 조선주, 이쪽이 간 거예요. 기존의 주도주가 강했다. 우리는 올라가는 과정에서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가 이래서 중요하다. 자, 그리고 주도주를 골라내는 이런 그 작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다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어저께 나온 내용 전 그대로 오늘도 실행을 했습니다. 그렇죠? 중간에 2% 3%이 정도 더 비싸게 사더라도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근데 다시 바로 돌렸기 때문에 저는 매수를 할 수밖에 없다. 이걸 할 수 있는 주식 투자자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움직임, 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강세, 삼전 하이닉스 평균 1%대 상승, 코스피가 오른 것 미선물 상승 때문이다. 미선물 상승이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문이다. 그런데 코스피에서 코스닥까지 해서 강한 종목은 조선 원전이었다. 반도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랐거든요. 근데 조선 원전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 그렇죠? 다시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가 나왔다.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제가 계속해서 몽땅 보유해라. 근데 매수한 구간을 보면 어때요? 5월 21일. 그렇죠? 5월 21일. 요 정도. 올라오는 거 다 확인하고 오늘 7% 올랐잖아요. 어때요? 29만 2천 원에 30만 원까지 높여 잡아라. 아래 호가부터 잡힌다. 30만 원까지 그냥 위쪽으로 넣어라. 왜? 추세 확인 됐으니까 그냥 들어가라.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전에 대한 부분도 그쵸? 두산 에너빌리티죠? 어때요? 어저께 매도를 하고 오늘 다시 잡았어요. 무슨 얘기냐? 쭉 이렇게 보시면 자, 5월 28일이죠. 수요일 날 제가
떨어지는 거 보고 4150원에 두산에너빌리티 보유 물량 50% 매도 시장가. 그쵸?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나서 쭉 내려서 보면 오늘 다시 삽니다. 41,450원에 5%까지 높여서 그냥 바로 잡아라.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가격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들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70%대까지 수익 구간이 늘어났다는 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그쵸? 매수 계속 확인되는 구간마다 다 하죠. 근데 여기 조금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어저께 매도를 했을 때 그쵸? 어때요? 61% 수익 구간 오늘 매수했을 때 또 매수했다. 41,700원에 근데 42,550원 지금 가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국조선해양 어때요? 확인된 구간에서 매수를 했고 또 7% 상승세예요. 오늘 5%대 수익 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을 매수하면서 어떤 종목까지 같이 매매했냐? 제가 원전 할 때도 같이 매매를 하라 그랬잖아요.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 주도주에 대한 구성을 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현대미포까지 같이 샀습니다. 현대미포 어떻게 샀나요? 여기 샀습니다. 확인하고 샀어요. 근데 지금 어때요? 또 수익 구간. 그쵸? 아직까지 큰 폭으로 수익 구간이 발생한 건 아니에요. 한국조선해양 5%, 현대미포 3%대 수익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매매 구간을 만들어 가야 된다. 시장이 등락할 수 있어요. 등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런 타점이 모였을 때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처럼 60%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고 또 매수할 수 있다. 물량이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불타기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60%씩 그리고 아까 ABL 바이오처럼 70%씩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론상으로는 뭘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 여기 두산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것인지 그 부분이고요. 그러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판단이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정말 어려워요. 어저께가 매도하고 제가 다시 매수를 잡았어요. 물론 50%만큼만 매도하고 그 물량을 다시 매수한 건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예상을 하지 말자. 목표가 얼마예요? 좋아요. 저 30만 원 넘어갈 것 같거든요. 근데 팔고 다시 잡잖아요. 우리가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신고가 구간에 매수를 해가면서 6월 달까지 해서 위험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목을 같이 매수를 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 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조금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